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조금 아직 더러운 것 같아서 한 5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굿모닝. 이제 잘 들립니다. 네네네. 사람들이 좀 온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혹시? 네,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이제 2019년 ICCV에서 발표한 이제 엣지 커넥트 스트럭처럴 가이드 페인팅, 이미지 페인팅 유징 엣지 프레딕션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맨 처음 소개, 그다음에 관련된 논문들,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실험, 그다음 결과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미지 편집 중에서 이제 누락된 지역을 복원하는 것을 좀 중요한 일이라고 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논문 동기도 이제 그간의 이제 이전 인페인팅이나 컴플리션 기법들이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을 좀 기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구조는 이제 조금 엣지에서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이제 누락된 지역의 엣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더 우수한 결과를 그러니까 우수한 인페인팅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인페인팅의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엣지를 생성하는 것과 이제 이미지 컴플리션하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이미지 인페인팅을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인페인팅이랑 컴플리션이라는 단어가 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되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 인페인팅 컴플리션이라는 기술이 이제 이미지의 빈 공간을 이제 채워넣는 인페인팅이 될 수도 있고 그 공간을 조금 완성시킨다는 의미에서 컴플리션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후에도 조금 혼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라고 좀 이해하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엣지 생성기와 아까 이제 보시면 이미지 컴플리션 두 가지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래서 엣지 생성기에서는 이제 엣지와 이제 그레이스케일 픽셀과 마스크를 입력으로 주어서 이제 누락된 지역의 엣지, 그러니까 마스크가 씌워진 부분의 엣지 구조 정보를 조금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 구조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 이제 인페인팅의 결과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말로만 이제 뭐 엣지를 생성한다, 빈 공간을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미지 인피니팅 기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논문들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2016년에 11PR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제 컨텍스트 인코더라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조금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인피니팅을 수행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좌측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한 인피니팅이 어떤 건지 바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는 이제 사람이 비공간을 직접 채워놓은 거고, 이제 C는 이제 원본 이미지와 이제 빈 공간에 이제 L2로스만을 사용해서 이제 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 인코더는 이제 경쟁적 학습을 하는 모델로 이제 생성자는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인코더는 영역이 누락된 입력 이미지 이제 레이턴트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디코더는 그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누락된 이미지의 콘텐츠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다음 콘텐츠 인코더를 생성할 때 이제 L2 로스와 어드버서리 로스를 같이 사용하여서 학습한 결과인 B를 보시면은 이제 기존 거보다 조금 샤프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2 에런 로스나 이제 어드버서리 로스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좀 옛날 나온 논문이 그러니까 16년도랑 비슷하게 나오는 그 픽스나 이런 논문에서 사용한 기법을 그대로 사용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외형뿐만 아니라 좀 시각적인 구조의 의미도 학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 그냥 그 백그라운드 픽셀과 비슷하게 채워넣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들어가야 할 그런 구조가 어떤 건지 조금 시멘틱한 인피니팅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 방식에서 저기 adversarial loss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C encoder, context encoder가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학습이 돼서 여기 인페인이 가능한 거죠? 이게 여기서 L2로서는 이제 원본 인풋 이미지와 생성된 인풋 이미지의 L2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어드버서리 로스는 이제 생성된 오케이. 근데 어쨌든 L2 loss는 그러면 이제 ground truth를 가지고 만든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학습이 이렇게 네.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을 보기 전에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fill in painting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잘 안 될 텐데 가령 저기 이 GAN 같은 방식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엔코더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디코더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너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 간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린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인페인팅 부분이 조금 이제 스플랜 솔루션과 좀 다른 부분인 게 이제 인페인팅은 이제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뭐 이런 벽화 데이터셋에서만 트레이닝 진행했다는 거 좀 당연하게도 벽화 데이터에 관련된 것만 좀 인페인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조금 그렇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좀 무작위 이미지에 대한 인페인팅을 학습하기보다는 어떤 주제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면 사람 얼굴 아니면 이제 자연 환경이면 자연 환경 이런 식으로 조금 주제가 특정된 거에 대해서만 좀 데이터셋 학습을 시켜서 그 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페인팅 성능이 나온다라고 계속 오케이, 설명을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픈 도메인이 아니고 클로즈 도메인으로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나온 모델이 이제 2017년에 나온 모델인데 이제 globally and globally and locally consistent image completion이라는 모델로 이제 조금 전체와 지역적 판별자를 사용해서 인피니티 결과를 향상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그 아웃풋 이미지 전체가 이제 판별자에 들어가서 통과하는 거고, 이 로컬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이 마스크가 씌워진 것보다 조금 더 큰, 그러니까 전체에서 보면 조금 작은 이런 지역을 판별자가 판단하여서 이제 마지막 단에 컴퓨팅을 시켜주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해주고. 그래서 좀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자신들은 이제 글로벌과 로컬 디스크리미터를 같이 사용하면서 지역적 일관성을 유지시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전 콘텍스트 인코더 같은 데서 잘 학습되지 않았던 얼굴 이미지 또한 조금 사실적으로 인페인팅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딥러닝을 사용하기 이전에 그 인페인팅에서는 뭐 이런 백그라운드의 픽셀을 좀 유사한 걸 찾아서 각 패치를 붙이는 그런 식의 인페인팅도 좀 있었는데 자신들은 이제 만약에 얼굴에서 코를 지워도 그러니까 이 코를 지우고 이 백그라운드 부분에 코와 관련된 정보가 아무 데도 없으면 이렇게 눈과 코를 좀 생성해내는 그러니까 너블 오브젝트를 조금 인페인팅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컨트리뷰션을 계속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제 이 논문은 이제 이름에서 보다시피 이제 컨텍츄얼 어텐션이라는 논문으로 좀 어텐션과 관련된 개념을 이제 인피니팅이 가장 먼저 조금 적용시킨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이 이미지를 예를 들었을 때 이 비어있는 홀 부분에 이제 백그라운드의 어느 부분과 상대적으로 유사도를 가지는지를 학습시켜서 인피니팅 성능을 올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홀 안에 어텐션 맵이 하나 생기고 그 어텐션 맵에서 이 픽셀이 백그라운드를 어느 픽셀과 연관이 있는지에 조금 유사도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인펜티 성능을 증가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도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로컬 판별자를 사용하여서 인펜티 성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18년도 11PR에 발표된 내용이고 그 저자들은 이제 제한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스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G1과 D1이 있는 이제 G 제너레이터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D2가 있는 이제 이미지 컴플리션 부분으로 이렇게 두 단계 모두에서 경쟁적인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훈련 방식은 이제 G1과 G2를 이제 각각 훈련시킵니다. 이제 각각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파인 튜닝 단계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훈련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G1 그러니까 이 엣지 맵을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마스크, 그다음에 엣지, 그다음에 그레인 스케일 이미지가 같이 들어와서 이제 엣지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검정색 엣지가 이제 원본 엣지고 파란색 빛 또는 엣지가 이제 엣지를 예측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측한 엣지에 대해서도 디스크리미터가 따로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경쟁 학습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G1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엣지나 이런 걸 추출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좀 다 알고 있는 캐니 엣지 추출기를 사용하여서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엣지 맵과 인풋 이미지가 이제 G2에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아웃풋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피니팅에 관한 그런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도 당연하게도 이제 판별자를 사용해서 좀 경쟁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G1, G2 생성자는 두 번의 다운 샘플링을 거친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이렉트 컨볼루션을 포함한 총 8개의 레지듀얼 블럭을 거친다고 말하고 있고, 판별자에서는 이제 70%, 70의 캐치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는 이제 그 저기 파인 튜닝 관점에서 네네. 지금 이제 그 엣지가 먼저 학습이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네, 맞습니다. 엣지 모듈에서. 네, 그 다음에 그게 다 된 다음에 그 레이어들이 다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문장을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네네. 이제 왼쪽에 네네. 그 G1이 네. 그 후에도 이제 계속 학습이 되느냐는 얘기죠. 네, 계속 학습됩니다. 그 completion, incomplete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 학습이 되느냐? 네네. 그러니까 G1은 아니면 그 G1은 이미 한번 학습이 된 거를 가지고 픽스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계속 같이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G1에 대한 그러니까 마스크 엣지 이거는 브레스트 네. 엣지 계속 맵을 학습이 된다. 네네. 엣지 맵을 생성하는 G1을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좀 스텝이 다릅니다. 퍼스트 스텝에서는 이제 G1에 대한 엣지 맵을 생성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엣지 맵,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G1을 트레인 시키지 않을 텐데, 그 엣지 맵과 이제 인풋을 더해서 아웃풋을 이제 학습시키는 그러니까 G2를 이제 그 학습시키고, 후에는 G1은 그 학습이 안 된다.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단에 이제 이 전체 파인 튜닝 하는 단계에서는 G1과 G2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 할 때는 전체를 같이 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G1은 이제 그 후에도 이제 학습이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 알았어요.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 파인 튜닝 할 때, 파인 튜닝 할 때도 여전히 에지 맵에 관한 로스도 계산을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로스 펑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 어떤 로스가 있냐면 이제 이 지원에서는 기본적인 엣지 맵에서 이제 이게 진짜니 가짜니 판단하는 이제 어드버설 로스를 사용하고, 피처 매칭이라는 로스를 사용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컴플리션 로스에서는 이제 스타일 로스, 퍼셉션 로스, 그다음에 기본적인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하고, 어드버설 로스 또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앞서 그러니까 G1에 해당하는 엣지 제너레이터의 이제 손실함수 등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GT가 이제 원본 이미지고, 원본 이미지의 엣지 맵이 CGT,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iGray로 표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iGray가 이제 1 마스크를 곱한 게 til트 iGray라 되어 있는데, 여기 붙은 tilt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마스크를 보시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이제 그 원하는 부분이 지워진 그런 이미지가 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틸트 CGT도 이제 위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번식은 이제 G1 생성자를 사용해서 이제 엣지 맵임 C 프레딕트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번식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 로스를 그러니까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여러 개를 이렇게 테스트한 거를 볼 수 있었는데, 본 저자들이 이제 논문 냈을 때는 마지막으로 아마 힌지 가는 로스를 사용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식은 이제 힌지 가는 로스의 생성자 로스인 3번식과 이제 피처 매칭 로스를 합한 조금 전체적인 G1에 관련된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힌지 가는 로스의 생성자 로스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식은 이제 판별자 로스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잠깐만, 여기 제일 먼저 나온 저기 그 제일 위에 네네. I tilde gray equals I gray 하다말 operator 1 minus n. 이 공식은 어디에 지금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마스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해하면 조금 괜찮은데, 그러니까 마스크가 보시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싶어하는 영역의 값이 1로 들어가고 백그라운드가 값이 0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본 마스크가 이거라고 했을 때 여기서 1 마이너스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주고 싶은 영역이 0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1이 돼서 이거를 만약에 오케이. 그런 그래서 네 그런 식의 그렇게 해서 오케이. 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이 샘플을 만드는 거라고만. 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냥 마스크도 씌워주는 오케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뭐 프레딕트 한 거에 대해서 뭐 틸스를 씌운 거라고 보면은 다 거의 이런 그냥 연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가면 이제 피처 매칭으로서는 이제 판별자의 직접적인 층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번식에서의 이제 L은 이제 판별자의 마지막 컨볼루션 층을 의미하고 이제 NI는 이제 활성화 층의 원소 개수입니다. 그다음에 D1의 I승은 이제 D1 판별자 그러니까 엣지 제너레이터의 판별자의 I번째 활성화 층으로 그러니까 이 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원본과 이제 예측값을 이제 어, 원본 이미지의 엣지 맵과 생성한 엣지 맵을 좀 판별자에 통과시켜서 그 컨볼루션 층1이 나온 그 엣지 맵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엣지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을 좀 추가하지 않았나라고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지원에 관련된 그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미지 컴플레이션 네트워크에 사용한 손실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레이션 네트워크인 G2는 원본 이미지에 이제 마스킹을 더한 틸트 IGT와 예측한 이제 C 컴플을 이제 함께 입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이 어떤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원본 엣지와 그다음에 예측한 엣지가 이렇게 있을 때 마스크에 대해서 예측한 엣지를 원본에 더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한 그 엣지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원본 엣지는 원본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예측한 부분만 이제 추가로 가져가서 쓰겠다라고 한 게 이제 C 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씩 보시면은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금 이 사람들이 약간 슬라피한 게 뭐냐면 이게 다 매트릭스인데 네, 마스크도 매트릭스인데 지금 원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원 마이너스 m이 매트릭스잖아요 이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스케일러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근데 논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조금 조심스럽지 않게 쓴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6번이 이제 원본 이미지 마스크를 씌운 거와 이제 엣지를 프레딕트한 그러니까 총 엣지 맵이 들어가서 이 G2를 통과하면 이제 I 프레딕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번씩과 8번씩은 이제 아까 이전에도 예측해서 사용한 이제 신직한 로스를 사용해서 이제 컴플레션 네트워크의 이제 경쟁력 손실을 학습하게 하는 식이고 9번식이 이제 VGG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퍼셉추얼 손실을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 i는 이제 i 번째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좀 보면 되실 것 같고 특이하게 10번에서도 조금 스타일 트랜스퍼 등에 사용한 이제 그램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좀 스타일 손실을 사용하는데 조금 9번과 10번에 잠깐만 조금 전에 VGG라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VGG가 어디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원본 이미지와 예측한 이미지를 VGG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이제 여기 처음에 여기 학습하는 그 아키텍처에는 VGG넷은 난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있나? 아키텍처에는 VGNet은 딱히 나와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된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VG. 그러니까 로스 계산할 때만 사용해 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 계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VG 16, 19 이렇게 프리트레인 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첨분류 되기 전 단계에서 이제 한 5개 정도의 그 액티베이션 5개 정도의 좀 층을 뺀 다음에 제가 좀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그 i번째 액티베이션 맵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를 통과시키고 그게 막 컨볼루션 1, 컨볼루션 1-2, 그다음 컨볼루션 1-3 이렇게 쭉 다 갔을 때 이제 19개 층에서 다섯 개 정도의 층을 뺀 다음에 그게 원본이랑 이제 예측한 값을 이제 빼서 비교해 주는 게 오케이. 거기서는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게 퍼셉션 로스. 근데 여기 그럼 여기 L perception loss에 그게 적용이 된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일 로스는 이제 나온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그런 매트릭스를 취해서 이렇게 빼준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좀 체커보드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그런 거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전체적인 수식은 이제 11번식인데 거의 다 모두 더한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로스 펑션은 아까 봤던 그 2번식과 11번식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가장 좌측열이 이제 마스크가 씌워진 입력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가운데가 이제 엣지 맵으로 그러니까 검정색 라인이 이제 원본 엣지고 파란색 부분이 좀 예측한 엣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측이 인펜트 결과가 조금 더 사실과 같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서 네네. 이 사람들이 여기 학습한 그 도메인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건지 여기서 보면은 아주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부분은 제가 조금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이제 기존 것들과의 좀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열부터 이제 A, B, C 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A열은 이제 원본 이미지이고 이제 B열은 이제 마스크가 더해진 이미지. 그다음 C열은 이제 아까 제가 레이트 워크에서 좀 설명드린 이제 판별자 두 개, 그러니까 전체적 판별자와 질투 판별자 사용한 그런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D열은 이제 컨텍츄얼 어텐션, 그다음 E는 이제 파셜 컨볼루션이라는 논문들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열이 베이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라인은 이제 엣지면 없이 G2 네트워크만 학습시킨 그런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울스가 G1과 G2를 전부 다 사용해서 학습시킨 결과. 테스트 결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자들은 엣지 정보가 좀 존재하면은 이미지 구조를 보존하는 걸 좀 걱정할 필요 없이 조금 네트워크가 컬러 디스트리뷰션만 조금 학습에 집중돼서 조금 더 성능이 훨씬 향상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이제 다양한 마스크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본 논문의 모델 성능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PSNR과 SSI는 이제 수가 클수록 좋은 거고 FID는 수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마스크의 크기가 이제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은 좀 당연한데 마스크의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도 그 이전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의 성능이 더 좋아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FI 수치가 자신들 계속 적게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이제 엣지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에 따른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자들은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엣지 앱을 가지고 조금 인피니팅을 하는 것이 조금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셀럽 A 데이터셋이나 플레이스2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비교해 봤을 때 엣지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성능이 더 잘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스크 크기는 이제 전체 이미지에서 40%, 50%를 차지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실험은 이제 아까 G1에서 엣지를 추출할 때 이제 가우시안 캐니 엣지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때 맨 처음에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우시안 엣지에 따라서 조금 생성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련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엣지가 아예 없는 경우나 그다음에 뭐 시그마가
5인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실제로는 1.5에서 2.5 사이 값으로 학습할 때가 좀 결과가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조금 특이한 실험인데 이제 좌측 그림은 이제 왼쪽 절반과 그러니까 좌측 그림에 A 왼쪽 절반과 B 오른쪽 절반 엣지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 C가 있을 때 A의 이 절반만큼을 마스크를 씌우고 컴플리션을 진행했을 때 나온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엣지 맵이 이제 자신들이 인페인팅을 수행할 때 조금 더 많은 영향과 좀 스트럭처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수행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측 그림은 이제 기준의 이제 인페인팅이나 컴플리션에서 가장 조금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오브젝트 리무버에 사용한 그런 테스트. 잠깐만. 이 왼편 그림 난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그럼 두 가지 그림을 지금 합성했다는 건가요? 합성했다기보다는 이제 C의 이 빨간색 부분은 B의 이 절반 부분의 엣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케이. 여기 그렇다면은 어쨌든 에지 맵이 지금 원래는 저기 마스크를 사용해서 뭐 이미지가 없어진 건데 그건 아닌 상황이겠네. 그럼 뭐 없어진 건 아니고. 네네 지금 없어진 건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C라는 그러니까 A, B 엣지 추출한 다음에 A 왼쪽 절반과 B 오른쪽 절반을 합쳐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레딕트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추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에지 맵이 나와서 그걸 이제 G2로 주입을 했단 말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럼 여전히 어쨌든 에지맵 말고도 G2에 또 들어가야 되는 인풋이 네, RGB 영상인데 그 RGB는 뭘 넣는 거죠? 그게 A로 넣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스텝에 관련된 뭐 넣는 거는 이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의 또 시험도 진행한 걸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엣지 커넥트라는 조금 적대적 모델 구조를 한 엣지 생성기와 이제 이미지 완성 네트워크를 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엣지 정보가 이제 이미지 인페인팅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련돼서도 조금 입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본 저자들의 방법은 이제 기존의 여러 마스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뛰어난 기존의 여러 마스크를 씌워진 인페인팅이 이제 그런 논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난 결과를 냈다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아주 재밌는 논문인데 네. 여기에 관해서 지금 그러면 윤동식 연구원은 어떤 연관적인 연구를 하고 있나요? 그럼? 이게 제가 3월 말쯤에 제 개인 연구 할 때 제가 좀 본 연구 중에 조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투 스텝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얼굴 인페인팅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여기서 봤던 이런 식의 엣지가 조금 중요해서 이런 엣지에 따라서 이제 얼굴 형태의 인페인팅이 좀 변화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이런 엣지가 필요할 때 조금 지금 제가 지금 살짝 횡설수설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엣지 정보가 너무 사람이 직접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간소화시키는 식의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전에 여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연관성 있는 어떤 논문이 여기 내가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기 에지가 아니고 그 컨텐트 베이스 이미지를 앵커링을 할 때 컨텐트 베이스하고 스타일을 두 가지를 나눠서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때 진영생 연구원이 발표했던 건지 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했던지는 모르지만은 성향적으로는 아주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RGB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스타일을 이렇게 나눠서 한 거라고 보면은 네. 거기서는 이제 컨텐트 안에 어떤 이 물체들이 있는 건가 그거 한 가지 보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건가. 진영생 연구원 그때 네. 진영생 연구원이 했던 건가? 아닌가?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네. 누가 발표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논문 발표를 다시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네, 그거하고 굉장히 좀 평행적인 그런 논문을 누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